천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무리들한테는 재앙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미국의 미국의 지난 수년간 그 역대 전임 정부들이 똑같은 이 이민법, 이민자들, 이미그란트 때문에 굉장히 미국도 골머리가 많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옛날에 그 마지막으로다가 그런 사면을 준 게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사면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일이 왜 생겼냐면은 먼저 그 하기 전에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죠?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 대한항공 007인가 그 비행기가 그 부르만스크에 강제 착륙당한 적도 있었고 2번 그랬죠. 한 번은 격추를 당했습니다. 그 격추시킨 조종사 새끼가 아주 나쁜 놈이죠. 그 뻔연히 자기가 입으로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민항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28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널드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냐면은 러시아를 갖다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완전히 미국 비상 걸고 그 레이건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굉장히 싸매지한 일이다. 아주 이건 참혹하고 어떻게 민항기를 갖다가 격추를 시키냐고. 조종사가 확인도 했고 그 방공센터에다가 이미 적기가 아니고 민항기라는 걸 확인까지 했는데도 미사일을 발포한 거는 이건 살인마들이 하는 행동이다 해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발진을 하고 그 핵전쟁까지 갈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훌륭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 때 사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그 영주권을. 그래갖고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까지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는 영주권을 갖다가 그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미국에서 서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애환을 내가 충분히 한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 사면을 시켜줬다고 그날 들어온 사람까지 영주권을 받았어요. 네. 5만 명이 받았어요. 5만 명이. 대단한 거죠. 완전 영주권 그냥 이거는 대통령이 한마디 5만 명이 사면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멕시코에 네. 그 보도에 국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민법을 강화를 하냐면요.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멕시코 이민자들은 굉장히 형격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보다는 비이민자가 많은 거야. 그건 뭐냐면은 미국하고의 그 국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넘어오는 거야. 수시로. 그렇게 넘어오고 또 미국에서 범죄율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그 멕시코인들이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왜 자기 나라로다 본국으로다 그 돈을 붙이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뭐 필리핀 노동자들 다 돈 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외환 유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 그런 범죄. LA가 범죄가 엄청 많죠. LA. 그랬을 때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시킨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현재 그런 서류가 신분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구금시킨 게 아니고 계속 범람하는 이민자들을 계속 보도에서 체포를 해가지고 가족들을 분리시켰어요. 여자하고 남자들 왜냐면 일단 근데 어린애들이 많은 거야. 근데 이 어린애들을 갖다가 수용소에다가 일종의 강금이면 강금이죠. 어쨌든 어린이들이라도 한 나라를 침범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꼭 강금이라기보다는 성인 남녀들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런 수용소 시설에 구금을 했지만 어린애들은 재판을 안 받습니다. 미국 법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애들은 일종의 이제 수용소에 보호 조치를 했는데 멕시코 이민자들이 오늘 막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까지 그렇게 따로따로 띄어내가지고 강제 구금시키고
인권유리다, 인권 탄압이다, 이건 디스크리미네이션이다, 막 해갖고 그냥 데모를 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사악한 존재, 저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다카, 그 이민법을 개정을 해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젊은 학생들,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고등학교 다 나오고 그렇게 한참 장래가 촉망받는 많은 미국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대학을 갔다 우수하게 졸업하고 해도 미국의 그러니까 정규직에 취직을 못해. 아무리 인재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분 관계가 없으면 걸려요. 걸리고 벌금 받고 사주도 일종의 그런 이민법을 위반하는 죄로다가 또 형무소도 갈 수도 있고, 사실 뭐 그런 복잡한 관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못하고 결국은 놀거나 아니면은 신분하고 관계없는 그런 일종의 그런 자기의 전공을 택하는 일종의 비정규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일하니까 세월은 가고 희망은 없고 얘들이 많이 좌절을 하잖아. 굉장히 이게 지금 미국의 사회적 문제인 게, 그렇게 관련된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제가 그냥 12만 명이 됩니다. 12만 명의 대한민국의 10대부터 성인 30살, 30대 초반까지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드림법 법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만이라도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미국의 인권단체에 수많게 백악관에 탄원도 했고, 저도 마음 똑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해줘야 되지만 지금 미국에서 정규대학교를 나오고 한참 공부를 하고서 꿈에 부풀어 있는 젊은 학도들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지금 이민법이 아무리 포화 상태고 쿼터가 이미 다 소진이 됐다고 그래도 이 사람들만큼은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해주려고 했었어요. 앞으로 장기간을 쳐서 드림법을 좀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또 보완을 해서 당사자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12만 명, 우리 한국계 학생들 부모 따라와서 이민 와갖고 그러니까 비이민자가 된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냥 그건 어떻게 같이 가족이니까 애들은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분 관계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돈 1점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을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게, 이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다 했는데 만일 이게 사면을 안 시켜주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국을 갑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도 지금 포화 상태인데.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학생들한테는 시민권을 주자고 그랬어요. 영주권이 아니고. 근데 민주당에서 그냥 거부권을 내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보도 사이에, 국경 사이에서 하던 수많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야. 이 미국의 그런 경제를 해치는 그런 행위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범죄. 네. 범죄 많아. 범죄 그렇죠.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범죄 저지르고 심지어는 토막살인까지 저지른 범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죽은 놈들이 그런 거예요. 죽은 놈들 무섭죠. 죽은 놈들은 아주 끔찍해요. 상종하면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보도는 잠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비이민자들의 애환을 알아서
학생들만큼은 구제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에 그 인다큐멘트, 그러니까 그 신분이 안 된 사람들의 미국의 인구가 1,500만 명이에요. 1,500만 명. 1,500만 명이 그러니까 비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안 잡아가요. 그거 말로는 뭐 법제화시켜서 잡아간다 하지만 그거 잡아가면 안 될 거고요. 절대 잡아서도 안 되고 뭐 저는 크게 뭐 영주권 받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있으나 없으나 내가 그 차이 하나 딱 얘기할게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그 은행도 다 돼. 크레딧 카드 다 만들 수 있어. 단 뭐냐면은 면허증 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한국을 못 가. 그러니까 해외 여행을 못 가요. 외국을 못 나간다? 외국을 못 나간다. 일단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미국에 나가는 건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한 가지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미국에 생활하면서 그런 범죄에 연루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기록이 남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영주권을 받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내가 알기로는 시민권자도 범죄 기록이 영주권 받았을 때 있거나 어떠한 실수, 그럼 또 쉽게 얘기해서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횟수도 많고 그러면 시민권을 안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리젝트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특히 영주권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나왔을 때 6개월 이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미국에. 최소 1년. 그렇지 않으면 미국 정부에서 받아주진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권을 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했지만 비이민자 학생들만큼은 꼭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줬으면 진짜 간절히 좀 바라겠어요. 그 학생들은 사실 무슨 죄입니까? 부모 따라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취직도 못하고 그런 거 참 피눈물 나죠. 부모들 입장도 그렇고, 자살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렇게 갖고 좌절해갖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런 영주권이 없다, 뭐가 없다 해서 또 같은 한국인인데 LA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LA가 악덕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인 악덕업자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그 사람을 고용할 때 한인들을 고용을 해요. 영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신분이 없으니까 악부리 좋죠. 또 비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신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악덕업주라도 자기를 고용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죠. 그러면 그 사주들이 횡포 부리고 못된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뭐 제가 한국 사람 비난하지만 전 솔직히 말할 거 다 합니다. LA 특히 그래요. LA가 거기 시민권자 그게 아니고 그렇게 고용을 하면은 월급도 떼먹는데요. 월급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좀 천천히 주겠다 하고 그걸 몇 개월씩 밀려서 안 준답니다. 실제적으로 전 들었어요. 그 당사자한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니까 내가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소송도 안 되고 둘 다 걸려. 그러니까 한인 업주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나 못 고발해. 너 비이민자지. 너 저기 이미그레이션한테 너 얘기하면 너 추방당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더러운 인간들이죠. 그렇죠? 같은 한인끼리. 그랬을 때 미국에는 그런 멕시코인들이 그렇게 보도에서 가족들하고 세퍼레이트 이렇게 분리돼 갖고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잔인하다. 어떻게 우리 아들 딸을 갖다 못 보게 하느냐. 그렇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미국 법이 그렇고 그 사람들이 먼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멕시코가 너무 못 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돈을 버는 건 그건 이해는 가지만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내가
미국에 있는 그 국고를 다 털어서라도 보도에다 다 담아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도 막 그 의회에서 막 싸움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돈을 왜 거기다 쓸데없이 왜 거기다 담아치느냐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다 담아치야만 멕시코 이민자들이 더 이상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저기 벽을 저기 설치하는 거요? 네, 국경. 국경에 담장을 다 치는데 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자 저기 이스라엘에 네, 거기도 쳤죠.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못 올라가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 들어가죠. 그 예산이 들어갈 텐데 국경에다가 그렇게 치고 또 경계를 또 서야 되고 경계에 서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예, 너무 많은 멕시코인들이 넘어 들어오니까 예. 그 멕시코인들이 LA만 몇 명이죠 알아요? LA만 600만 명이 살아요. 600만 명. 멕시코인들만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됐든 뭐가 됐든 멕시코 피를 가진 사람이 600만 명이 캘리포니아 주에 살아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범죄가 LA 같은 경우는 그 흑인들 범죄하고 주로 그 범죄가 LA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 애들, 그 동양 유색, 라오스 이런 애들 그 유색인 인종 중에서 그 갱들이 많고 권총 갖고 다니면서 서로 막 쏴주기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흑인들 갱 굉장히 무섭죠. 그 다음에 그 멕시코 애들이 굉장히 다혈질해요. 걔네들은 드라이브 바이 슈팅을 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막 쏴요. 그런 막 LA는 그 프리웨이 같은데 굉장히 고속도로 면적이 길잖아요. 밤에 많이 총 많이 맞아서 죽고 그리고 신문 같은 거 보면은 LA는 뭐 한인들도 하루에 한 명 이상 죽는 것 같아 사고로. 그렇게 많이 많고 그다음에 밤에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멕시코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들에 관련된 그 범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그 이민에 대한 그 이민 장려도 안 하지만 그 범죄와 이런 게 연계가 되고 또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런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다 그 멕시코인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그들도 먹고 살러 온 거지만 그쵸 미국에 법이 있는데 미국 법이라는 건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미국 법에 한번 걸려들면 그건 미국 법에 맞춰서 우리가 다 죄를 지면 거기에 받아야 되고 뭐 다 그래야 돼요. 미국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게. 미국은 뭐 변호사 관련해서 내가 죄 지면 뭐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죄 짓는 대로 자기가 갈 길을 다 가는 나라고요. 그다 이제 지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그런 인간이다라고 이제 하죠. 사실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멕시코 국경에 대한 소식을 또 전달해 주셨고요. 이 존 맥케인 이 상원의원이 지금 뭐 뇌암으로 다 투병 중인 분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분이 그래서 공화당 출신인데, 미국의 그 군사훈련 중단은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존 맥케인 이 상원의원은요, 이분은 월남전 포로 출신입니다. 월남전 포로. 이 사람의 그 유튜브에 과거에 월남전 때 포로로 된 기록 영상이 있어요. 월남전 포로 출신이고요. 예, 굉장히 아주 이 사람도 민족주의죠. 굉장히 아주 그래도 그렇게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로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2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이제 또 막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민군들. 인민군이 한 150만 명 된다고 그러죠? 인민군들이 뭐라고 요즘 얘기를 하냐면은, 휴식도 없이 맨날 농사지러 그냥
맨날 그냥 농사지러 그 군대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어 죽겠다는 거야, 군인들이. 먹지도 못하지 맨날 나가서 뼈아플 때서 그 허리 구부리고 그 일일이 심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군대에다가 모두 심고 그다음에 콩도 심는다. 콩 심는 거 시키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군인들이 휴식도 없이 그냥 농사에만 총동원돼 갖고 죽겠다고 막 군인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이게 이상하네요. 무슨 전투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군인들이 대민봉사 나올 때가 왕왕 있는데 예전에 요즘은 기계로 하니까 대민봉사가 필요 없죠. 예, 근데 그거는 좀 뭐 평화로울 때나 좀 그런 게 저기 되는 건데 북한이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하는 건가 그러면? 여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은 그 토양이 나빠갖고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쌀이 그런 추수 감사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북한은 쌀이 원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안 심으면은 애들이 다 굶어 죽는답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심는 거래요. 심고 그다음에 북한이 또 그 군인들한테 아주 그 철저한 그 사상 교육을 강화시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군인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갖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자기네 수계가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군인들도 그런 생각을 한대요.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네. 자기들도 제대도 하고 전쟁이 없으면 이 군인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은 미국 때문에 군대 생활을 15년씩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 미국엔 방위 복무가 15년이잖아요. 이북은 1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막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싸움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군 기강이 해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북한의 장병들이 이제는 평화가 오겠다. 이제는 싸울 일 없다. 이렇게 다들 누구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애들이 그 정신 상태가 네. 해이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민국 총정치국에서 그냥 각급 부대에다가 사상교육 그 지침서를 내려가지고요. 아주 투철하게 군인들을 갖다가 빡세게 정신무장을 시켜라.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또 하나씩 이제 고난을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민군대도 시시각각으로 전해지는 외부의 소식을 조금씩 듣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은 지루하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우리도 국방의 의무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의무복 문제인데 아마 2, 3년 하는 거 그냥 싫어가지고 막 군대 기피도 하고 탈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15년이에요, 15년. 말이 15년이지 이게 다 늙어갖고 나오는데 얘네들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온다는 걸 오히려 세계 어느 나라 군대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그거를 더 많은 거의 일종의 소원이겠죠.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혹시 전쟁이 없고 평화가 온다면은 내가 군대 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심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군대를 충원하는 이제 상위 부대에서 그런 얘기 시킨대요. 지금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가, 그러니까 일반 병들한테 지침서 명령 하다스를 주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지금 우리 공화국의 원수님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원수님의 의도를 확고히 실현하는데 인민군의 역할이 크다 이거야.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렇게 우리 원수님이 말이야 한반도에 비핵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주 거국적인
위상이 그 나날이 높아가는 그 원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유사시 그 대응 전력을 최대한을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석할 때는 이 피식도 못 끓여먹는 이 북한 군인들을 이 김정은이 이놈이 그 아주 그 강한 군대라기보다도 자기 충성 체제에서 벗어나는 그 해외적인 생각을 안 갖기 위해서 아마 군인들을 다구실 것 같은 네. 그런 지춘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뭐 미국 믿지 말고 미국이 언제나 또 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항상 미국을 경계하고 미국 놈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강한 군 정신을 갖고 항상 그렇게 대비를 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네. 평화 몽상 갖지 말고 미국 경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오늘 얘기는 뭐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북 관계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거 일단 북한이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는 거겠죠, 그렇죠? 만일 이제는 뭐 그 대북 관계에 숨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도. 이미 비핵화 한다는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뭐 이런 의제가 뭐 본베어가 평양을 가고 뭐 전볼턴이 가도 그걸 이제 굳이 속일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오늘 목적이 만약 가게 되면은 북한의 어떤 핵시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북한 그 당무자들하고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갔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제는 비핵화의 뭐 플랜이 A다. 뭐 요거를 갖다가 북한하고 이제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벌써 오늘 17일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아무 말 안 하고 다음 달도 아무 말 안 하고 비핵화 언제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했다고 그래서 북한 쪼이지 않습니다. 기다려봤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주한미군 훈련을 계속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한반도는 외교적으로 그 비핵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런 난제에 부딪혔기 때문에 북한하고의 이제 더 이상은 뭐 실질적인 회담도 아예 그런 계획도 없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회담하자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북한한테 가서 비핵화를 빨리 하자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핵무기가 몇 개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라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이 불성실한 태도로 초지일관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하고 어떤 대화도 안 하고 일방적인 과거의 모습으로 전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비핵화 굉장히 어려워요. 안 됩니다. 비핵화 안 돼요. 네. 아무런 뉴스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김정은이가 좀 나와가지고 사진이라도 좀 한번 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때 가고 저렇게 꿀먹은 벙어리인데 서로다가 또 언제 한번 이제 또 뭐 나오겠죠. 어쨌든 예, 이제 소식은 그러면 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달이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그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대북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 그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랬을 때 그 북한이 그 합의 초안에 그 불만을 갖고 네. 뭔가 미국한테 연락을 해서 수정 좀 해달라고 나는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 봤을 때 이거 좀 조정해야 된다. 저는 북한이 만일 말을 했다면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미국한테 합의 초안의 그 사항을 이행하기에는 우리한테는 상당한 역부족이다. 이거를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다 좀 변경 내지는
조금 수정 보완해 주면은 나 하겠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북한도 그렇게 나오죠. 조금 며칠 좀 지켜보면은 어떤 소식이 또 네.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 놈들이 아마 계속 지금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합의문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불만을 갖고 있고 미국한테 꼭 꼈다니까. 그게 그때 우리가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이긴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 북한은 이 문서가 북폭 허가증이에요. 북폭 허가증.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우리 안토니님이 오히려 빨리 싱가포르 회담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예, 예. 싱가포르 그러니까 북폭을 빨리 하기 위해서도 싱가포르 회담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의 의중이 가짜든 진짜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상대방을 만나서 상대방의 진위를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비핵화의 과정에서 어떤 돌발적인 사고가 나도 그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의연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대처를 하지만 만약 북한하고 그렇게 막 싸운 상태에서 나 그럼 뭐 당신들 안 보겠다. 그럼 나도 그럼 김정은 안 보겠다. 그래서 서로 찢어갖고 서로 안 보고 지금 있다면 북폭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김정은한테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거예요. 김정은이를 진심으로 믿고 김정은이를 나는 너를 믿겠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을 존중한 상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비난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 북한이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가 없죠. 완전한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국 그 군부 체제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거고 네. 또 강한 압박이 미국한테도 죽고 그 북한 절대 그 핵무기를 버렸다가는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체제를 갖다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한반도에서 비핵화로 인해서 김정은은 아주 최후의 그 순간을 맞게 되죠. 그래서 그 비핵화라는 게 사실상 중국이 원했던 것도 미국한테 그런 식의 저는 이해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만 안 만들고 핵 갖고 위협만 안 하면 그게 비핵화지. 그 정도 못 봐주겠냐라는 그런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미국에서 그런 거 용납 안 하죠. 희망사항을 안 받죠. 완전한 비핵화를 해라. 그 미국이 여태까지 그 수많은 전비를 들이고 대북 억제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주한미군을 갖다 이렇게 상주시키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방위와 북한의 비핵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 거고. 우리가 그 미군들이 그렇게 물론 뭐 옛날에 6.25 이후에 미국이 사실 옛날에 그 해방 때부터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군이 우리하고 같은 사실상 그 대한민국의 그 미군이라는 게 어제 하루 이틀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나라 한 지붕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거를 진짜 북한이 그 비핵화를 완전히 폐기를 한다면은 글쎄 그 같이 살던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갈 수도 있겠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비핵화가 다 됐다 그러면은 뭐 일부 그 군사 고문단만 남고 그 전투병력은 철수하겠다. 그건 가능하죠. 그런 시대가 오면. 근데 또 그렇게도 안 되는 게 그게요. 또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괴멸을 당하고 우리가 그 남북한을 흡수해서 우리가 통일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주한미군이 떠났어. 중국 놈들이 도망고 국경에 넘어와. 중국 놈들이 넘어갔고 결국은 중국 놈들도 먹기 때문에 중국 때문이라도 러시아 때문이라도 미국이 계속 우리 한민족이 살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많은
아주 언젠가 막 북한이 막 그 태도 돌변하고 북한이 막 대화도 막 중지하고 회담 중지하고 더 이상 미국하고 얘기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 갑자기 또 돌변해갖고 아니다 잘못했다. 우리가 또 비핵화를 또 열겠다. 막 이렇게 막 계속 번복하고 시간 끌고 번복하다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후의 용단을 내리겠죠. 북한한테. 아마 그게 아마 북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요. 불과 앞으로 그렇게 달수를 넘기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냐 안 하겠냐가 그게 그 확인이 돼요. 해리슨 대사 말대로 북한의 그 의지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비핵화를 할 놈 같았으면은 벌써 지금쯤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그 미국한테는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이게 자기가 그런 비핵화를 하는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런 영상도 내보내고 자기들 그 수배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야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의 그 요구사항을 다 충족해라.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걸 전면 개방하고 앞으로 그 외국 그 사찰단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국제 IAEA에다가 빨리 명단을 주십시오. 또 유엔에다가도 그 유엔사나 사찰단한테도 빨리 명단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하고 이 사람들이 빨리 북한 땅에 들어와서 같이 비핵화를 좀 해나가자는 그런 그 취지의 어떤 뭐 하나도 없잖아. 그럼 비핵화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 미국의 그 핵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북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북한 놈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쟤들은 아무것도 지금 그 북한은 내가 볼 땐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미 핵 만들어 놓은 거 다 숨겨놨어요. 네, 그렇겠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몹쓸 짓을 어떻게 하냐면은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나와. 합의면 다 이행한다고 나와요. 그래 놓고 근데 너 왜 핵무기가 이렇게 없냐? 그럼 김정은이 그런가? 내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핵무기도 없었고 요게 전부 다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게 통틀어서 우리가 그 북한 땅에다가 우리 그 리지움 체제가 그동안 선대를 이어와서 3대에서 4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 요것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니네가 너무 확장적으로도 우리를 갖다가 그 없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니네가 이미 확장적으로 니네가 그런 정보를 갖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너무 그 우리가 갖다 과대적으로 본 거지. 또 우리도 그렇게 과대 포장을 했다. 김정은이도. 왜? 미국이라는 큰 나라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소규모의 그런 핵무장을 했지만 난 그거 갖고는 미국한테는 어차피 미국하고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니네들이 우리를 크게 보고 니네 전문가들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에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술까지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SLM 미사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잠수함 서브마린에서 쏠 수 있는 그런 그 그 ICBM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안 갖고 있다. 근데 니네가 서방에서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선전돼줘서 우리는 고맙게 그걸 우리는 그냥 뻥인데 그걸 우리 써먹었다. 일본. 그러니까 이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부풀려졌다 이거야. 우리의 핵무장의 그런 실태가. 근데 그건 우리의 일방적인 잘못도 아니다. 니네 미국이 그렇게 그동안 우리한테 얘기했지 않느냐. 북한은 다 갖고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북한의 그 전제의 그 모든 위험 무기는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미국과 서방 세계를 위협을 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아주 큰 가공할 만한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니네들이 얘기했지 않느냐. 실제로 미국이 했거든. 근데 내가 왜 이런 추론을 하냐면은 북한이 다 감춰놓고서 우리는 핵무기를 사실상 아직 소형화도 못 시켰다. 우리는 사실상 아직까지 탄도미사일 갖고 이렇게 뻥을 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공지에 몰렸을 때. 공지에 몰렸다기보다도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실제적인 가공할 만한 그런 단위의 그 무기들을 주기 싫어서 아마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좀 봐요. 그리고 뭐 내부터라도 그런 그 북한의 그 비핵화에 그러니까 비핵화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얘기보다는 미국하고의 좀 더 많은 회담을 갖자고, 회담을 좀 더 갖자. 아직까지도 이게 사인을 했지만 우리 못 믿을 점이 너무 많다. 좀 더 이걸 좀 업그레이드 해갖고 좀 더 다시 한번 이 회담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보자고 이게 시간끌 작전 갖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가 많으나 적으나 2시간은 평균적으로 방송이 되네요. 뉴스가. 그렇죠. 어떻게 지나가다 보면 또 그렇게 되고요. 예. 조금 그렇죠. 길면 여러 가지 설명을 또 익스플레인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방송 켰고 오늘 주말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 피곤하실 텐데 안녕히들 주무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렇게 뭐 큰 우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코가 끼기 때문에 뭐 조금 요렇게 소강 상태로 조금 가겠네요. 이 소강 상태가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이게 비핵화를 완전히 하면 북한에서는 완전히 그냥 뭐 미국한테 잘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재령을 다 떨지. 돈 받으려고. 네. 걔네들이 이렇게 소강 상태하고 이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는 지난 그 합의 그 초안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만보다는 그 여태까지 쌓아오는 거를 공짜로 다 돈 안 받고 준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고심에 쌓이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갱거안이라든가 최선이라든가 김영철이가 그 김정은한테 극구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들어주면 안 된다. 뭐 지들이 다 해놓고 이거 다시 우리 미국이 절대 우리한테 무력적인 행동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시 재수정하자고, 그러니까 재조정하자고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고요. 예, 그래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편히쉬십시오. 예, 우리 안토니오님 오늘 또 2시간 동안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오늘이 벌써 몇 차입니까? 107차지 않습니까? 섬삼은 9, 석 달 보름 줄기차게 미국의 소식을 우리 그 국내의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참 정확한 그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토니오님이 미국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로 인해서 저희가 또 편하게 미국의 뉴스를 들음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 그 안도의 어떤 상황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벌써 107차. 예, 참 빨리 좋은 어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래 또 보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한 가지 조금 안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요 안내를 좀 듣고 이렇게 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지금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청원을 해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 청원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우 저조하다고 그래요. 20만 명이 그 동의를 해줘야지만이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해주게 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좌파들은 어떤 그 청원 그 의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그 목표 인원수를 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 국민청원 운동에는
뭐 굉장히 인원이 지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마 몰라서 그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한정 이렇게 그 청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안 하신 분들은 좀 참여를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설명을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 반대 국민청원 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게 되면은 일단 글이 들어가든지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 난이 이제 있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인간들도 보이고요. 지금 청원 진행 중 해가지고 청원 시작이 6월 6일 날 시작이 됐네요. 지금 한 2달 동안 진행이 되는 6월 6일. 청원 마감이 7월 6일이니까 6월 6일, 7월 6일. 예. 이제 한 열흘 전에 시작이 됐네요. 열흘 전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걸 청원을 이제 받는 건데요.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여기에 참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7,531명이 지금 청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청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왜 이것을 청원을 하게 됐냐면 6월에 싱그러운 햇살이 따가울 정도로 성가시다고 느껴지는 이 계절에 더럽고 차가운 구치소에 갇혀서 허리와 어깨와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이며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그분에게 왜 대한민국 형법은 이다지도 가혹합니까? 형사소송법 제92조에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다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차에 하나여 갱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도주 및 증거 우려가 있을 때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가 이 청원을 요청한 그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청원 반대 동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란에 동의를 이제 여기 글씨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한다든지 찬성한다든지 나쁜 놈들아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라든지 이런 여러 얘기를 쓰시려면은 이제 로그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로그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걸로 로그인해도 자동으로 이쪽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로 로그인해도 여기에 로그인한 거로 이제 연계가 되고 네이버로도 여러분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더 많이 쓰는 카카오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기능이 지금 여기선 중단이 돼 있네요. 보니까 무슨 이유로는 일부 이용자의 부적절한 로그인 정황이 발견되어 소셜 로그인 서비스 중 카카오 연결을 잠정 중단하오니 양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카카오가 안 되는 이유를 써놨는데, 일단은 여기 이 기능 중에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고, 저는 뭐 페이스북 로그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걸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할 경우에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화번호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도 치시면은 로그인을 눌러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면 이제 뭐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은 또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럼 로그인을 누르면은 아까 이 사이트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에 이제 동의합니다 써도 되고, 뭐 또 나름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뭐 여기에 보면은 네이버로 로그인 하신 분들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뭐 동의합니다 석방하라라든지 동의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 나쁜 놈들아, 이게 영어로 됐네. 이거는 한글로, 예. 법도 무시하는 놈들아, 뭐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누르면은 이게 동의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그 동의가 먼저 번에 했군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의가 지금 올라가면은 20만 명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7,531명이 참여가 돼 있어 가지고 너무나 지금 저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7월 6일까지니까 시간이 한 보름 정도, 뭐 20일 가까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동의하면서 이거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또 저조하고,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여기 청와대 그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들어가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그 글을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환경단체라고 하는 놈들이 좌파 성향의 그 환경단체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도 그 땅굴 를 들춰내려고 할 때에 환경단체가 몰려와가지고 포크레인 앞에 드러눕고 해서 결국은 좌절됐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경단체가 어떤 단체냐 하면은 그 이석기가 있는 그런 RO 구성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곳곳마다 이런 그 좌빨 환경단체들이 그 개입이 돼서 어떤 정상적인 것을 방해하고 또 이 자기들의 정체, 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그런 남침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물론 뭐 시민단체도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설악산 케이블카 공사하는데 방해하는 데 있어서 그 왜 설악선을 그렇게 그 케이블카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북한 공산 집단에서 대한민국으로 파고 들어온 땅굴이 뭐 이렇게 좀 땅굴 출구가 이렇게 발각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트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장소들이 또 발각이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그 좌빨 환경 단체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일종의 의혹을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이 환경 단체가 참 그 여러 가지 골머리를 발목을 잡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북한의 그 나쁜 어떤 그 것들을 막아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문제가 심각한 그 대한민국의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방송을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대한 국민님께서 아까 초반에 일찍 들어오셨어요. 제일 요즘 아주 굉장히 발빠르게 들어오시는데 뭐 1위에서 뭐 10위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차이가 뭐 간발의 차죠. 마치 100m 달리기를 할 때 1등, 2등, 3등 뭐 그런 그 차이가 아주 정말 촌각을 다투는 정도의 그 차이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대한 국민님, YY님, SKY 전님, 드빈나래님, 김수님, 한승희님, 크리스티나 봄님, 오늘날님, 이창우님, 향이님, 뭐 이런 순으로 쭉 초반에 들어오셨었습니다. 이제 지금 남으신 분들이 여전히 우리 크리스티나 봄님의 그 글이 있는 게 지금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향이님, 우리 선한목자 TV 방송 논산댁 이성희님, 그리고 또 같은 그 최창락 목사님도 들어오셨더라고요. 나무님, 그리고 진아림님, 그리고 박경린님, 박대화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허정수 여사님, 그리고 박대화님, 그리고 오늘날님, 아까 소개를 했네요. 류혜정님, 그리고 또 새로운 분이 진리나라님, 그 나무님이 어디 좀 가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되는 상태인데 어딜 가셨다가 뭐 한동안 못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상호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선구자 방송, TV 선구자 방송을 사이트를 찾느라고 계정을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태극기님도 아주 며칠 만에 찾아 들어오신 것 같고요. 찾기가 누가 좀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한번 그 방법을 알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한번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젊은 층이나 아니면은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손주 손녀
분들에게 물어봐도 그렇게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죠. 왜냐면은 실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한 135명 정도. 예전에 뭐 한 1000여 명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한참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참 소개를 안 해도 되는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같은 분들, 예전에 많이 보던 분들이 아직 못 찾아서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데니보이 여사님이라든지 이초영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보이질 않으니까 또 안타깝네요. 그런 분들이 못 들어오셔서. 충분히 검색하면은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찾다 보면은 그걸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 버튼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때 또 다른데 이렇게 좀 유튜브 주소를 이렇게 좀 퍼다 날라주시면은 또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엔 앞으로 하는 거겠다. 2%달러 해보세요. 때로는 의외로 협상이 통합니다. 진아린, 이게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쪽에 유튜브의 어떤 그런 그 룰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방송들도 그런데 이렇게 저촉이 돼가지고 정지당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뭐 꾸준히 또 만들어서 또 해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다 소개가 됐죠. 많지 않아서. 진아림님, 교통경찰한테 사정해서 벌금 많이 면했습니다. 거기하고는 틀려요. 이건 유튜브는 아주 일종의 애누리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녹방에 채팅방 안 뜨게 해주세요. 녹방?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거 끊어달라. 그거는 이제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그게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실권님 이제 글이 나타났네요. 열심히 보고 계시다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마무리 영상을 우리 그 선구자 우리 집회할 때 우리 오연아 가수님께서 그동안 선구자 좀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냥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음악을 이제 만들어서 그게 만들어져야지만이 그게 이제 부를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선구자를 부르셨는데, 야외에서 불러서 아마 실내에서 이런 녹음으로 부르는 거하고는 또 분위기는 이제 틀리지만, 그래도 선구자 노래를 부르는 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좋게 봐주시면서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죠. 우리 오현아 애국 가수님의 선구자, 이 영상을 한번 먼저 감상을 하도록 하죠. 오현아 present a song. Title is Pioneer in Korean, 선구자. 성자 부름 소리 네가
네. 방송이, 이런 자료를 이렇게 틀어줄 때 간혹 이렇게 다운이 되네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 된 채, 종료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마 이게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하가 걸리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원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끊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많은 해외에 계신 또 우리 850만 애국동포 여러분,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신 국민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을 공산화 되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꼭 이 나라를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또 회복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가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꿋꿋한 그런 신념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